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급이 이제 이사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본부장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어떤 단체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뭘 이렇게 조직하고 오거나이징하고 이제 이런 게 본부장인 거고, 사실 뭐 본부장이 이제 부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장이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군대로 따지면 이제 사단장 같은 거죠. 네, 사단장. 근데 이제 뭐 별이 2개잖아요, 사단장이. 별 2개인데 이제 국방부 가면 밑에 이제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부장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견장에, 군대로 따지면 이제 녹색 견장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휘 명령을 할 수 있고, 나름의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조직에 관련된 이제 재정이라든지 뭐 어떤 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부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본부장이 말한다, 본부장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부장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와 재정에 대해서 약간 이제 위임을 좀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선 조치를 해도 돼.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일이 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책임이 무겁겠죠? 책임이 무거워요. 누군가한테 이제 뭘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이제 불러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이게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회사가 아닌데, 자기 회사가 아닌 사람, 자기 돈으로 월급 받아서 뽑은 사람들을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임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회의를 우리가 불러 모아서 직원들한테 몇 층에 모여서 뭘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회사 내에서는 회사라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것이잖아요. 주주의 어떤 주주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뽑은 사람들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정해진 법칙과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 정해진 룰과 법칙을, 이라는 것을 한 사람한테 위임한 거예요. 약간은. 많이 아니라 약간. 그래서 여기 한도 내에서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이제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은 이제 임원으로 돼 있고 이제 이사로 돼 있죠. 그러면 상무인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아무튼 나름 이제 본부장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현직에 뭐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슈카월드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현직에 있다가 이제 지금 나가가지고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간단체라는 것들을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시간 외로 어떻게 보면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직에 있으면서 이게 제 취미로 하는 거죠. 예. 유튜브라는 것을 돈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서 돈이 벌린다고 해도, 그 수익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6년 동안 한 푼도 벌린 적이 없죠. 예. 한 푼도 벌린 적이 없고, 어떻게 벌려도 이제, 비용에 비해서 한 1% 정도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독특한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정말 사실 요즘 대만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대만 때문에 약간 좀 묻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제목으로 대만, 한반도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야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를 쭉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신문을 다루거나 이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야마의 맥락이 있으니까, 그 맥락의 어떤 부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정된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계속 뭐 대만 문제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뭐 뉴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뭐 예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이 유튜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우지만 그걸 얘기하기에는 또 시간이 없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너무 좀 뻘쭘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하기 쉽거든요. 특히 저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에 몸담아 있으면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뭐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20, 30년 정도 그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 프로핏을 계속 내는 것 조직에 있으면서 또 인사 문제를 관여하고 또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회의하고 이러면서 좋은 뭐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현실감이 있는 거죠. 탱글탱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만 문제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반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심에서 미국의 관심에서 한반도보다 대만으로 지금 옮겨가는 느낌입니다. 예, 대만으로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싱가포르, 홍콩은 이미 2차 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잊혀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잊혀지는 것이 누구보다 잊혀진다, 누구보다 중요시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죠. 일단 가장 우대되어지고 호혜국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지는 것, 특히 미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지금 대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7년도 이제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40년 동안의 미국의 잘못이라는 내용의 어떤 연설을 했죠. 좀 무슨 얘기냐면 1979년 1월 1일부로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79년에 미국은 대만하고 단교를 했지만 실제로 대만이 유엔에 이제 추출되고 상임 이사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국민당이 장개석 씨가 국민당 주석으로서 중국 정부를 거의 대표하는 분위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것이 71년도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다가 71년도에 이제 밀려났어요. 예,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나라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40년 동안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면을 당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왜냐면 79년도 1월 1일에 대만하고 단교를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유엔에 쫓겨난 날은 71년도예요. 그러니까 71년부터 79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버텨준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대만 관계법이라고, 이제 속칭 대만 관계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71년도에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날 때도 끝까지 대만 편을 들었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갑자기 뭐 대만을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세계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어지고, 아무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실제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 공산당인데, 뭐 지금 대만으로 쫓겨나 있는 게 지금 대만인데, 대만이 무슨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냐, 그냥 두 개 바꿔치기 해라 라고 이제 막 여론이 몰아가니까 미국이 이제 계속 그 사람들 설득하다가 정 안 돼가지고 71년도에 결국은 미국이 져준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미국은 79년도까지 대만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이제 79년도 1월 1일부터 닉슨 대통령이, 리차드 닉슨이 이제 공화당이란 말이죠. 닉슨이 실리주의자잖아요. 근데 또 반공주의자이긴 해요. 반공주의자긴 한데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를 소련으로 잡은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그걸 누가 기획했냐면 바로 헨리 키신저가 기획했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소련을 지금 작살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작살내자고 해서 79년도 1월 1일 날 중국하고 파키스탄 통해서 중국 들어가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그런 물밑사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79년도에 결국은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밀월 관계가 되면서 소련이 89년도에 손을 든 거예요. 89년도에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 기회까지 다 한 게 헨리 키신저예요. 그러니까 소련을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소련을 죽이기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중국을 잡는 거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 대만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놓은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대만을 상당히 애지중지 여겼던 것이 언제부터냐면,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6.25가 됐을 때도 6.25 남침을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 때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얘기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 칠함대한테 한반도에 가라는 얘기보다 더 먼저 대만 해협을 수호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할 정도로 6.25 남침 얘기를 듣자마자 미 칠함대한테 대만 해협을 수호하라는 얘기부터 하고 나서 메가더를 극동사령관 메가더를 임명한 거죠. 그 미국 극동사령관을 전쟁 이제 연합사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6.25에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6.25가 딱 터지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이 아침에 딱 그 새벽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칠함대를 빨리 대만 해협으로 출동시키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 미국한테 이 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중요한 취급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쫓겨날 때도 71년도에 쫓겨났지만 그 쫓겨나고 난 후에도 계속 미국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만을 계속 품으려고 그랬고, 끝끝내 79년도 1월 1일 날 단교를 하면서도 대만과는 어떻게든 간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이제 오바마 때까지 가서 중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가면 거의 중국이 이제 미국을 패대기 치는 분위기까지 가니까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대만을 소홀히 하고 중국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만에 대해서 다시 관계 정상화를 하고, 중국과 지금 수교된 것은 끊겠다 이건 아니지만 중국을 지금 적성국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 중국을 적성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만하고는 잘 지내왔지만 공식적으로도 지금 대만하고 거의 다시 수교를 할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그리고 여차하면 중국하고 지금 단교를 할 수 있는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은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단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냐면, 제가 봤을 때 경제 지금 기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현상은 지금 뭐 4개국 반도체 동맹도 그렇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쿼드도 그렇고, 예,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쿼드, 그리고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 그럼 뭐죠?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어디에요? 뉴질랜드 5가지, 그러니까 영연방하고 이제 미국이 합친 거, 이게 파이브 아이즈예요. 여기 있는 이제 정보기관들이 또 이제 중국을 노리고 있고, 중국을 이제 봉쇄하고 있고, 또 쿼드가 봉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예, 4나라죠. 예,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이 4나라가 또 중국을 봉쇄하는, 이게 겹겹이 지금 싸서 중국을 지금 봉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다 준비가 끝나면, 이 단계의 준비가 끝나면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중국과 단교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얼라이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 얼라이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결별의 관계로 가는, 아마 이 수순으로 지금 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얼라이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너 지금 큰 어떤 쓴맛을 보기 전에 빨리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지금 대만이 있어요. 그 중심에 대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1월 1일 날 대만이 이제 울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홀대를 당했죠. 공식적으로 홀대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1943년에 카이로 선언할 때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영국이죠. 로즈벨트랑 처칠이랑, 그리고 어디에요? 장제스가 3명이서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논할 정도로 사실 대만이 엄청난 나라였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장 승전국의 3대 거두로서 있었던 나라가 결국은 가장 먼저 유엔에서
유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엔이라는 존재는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패전국들과 승전국 간의 그 어떤 위계 서열을 정하는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승전국들 사이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나가 떨어지고,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나가 떨어지고, 이탈리아하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승전국들 사이에서 다시 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를 이제 나눴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제국주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나라들이 어떻게 됐다? 다시 자본주의로 붙어가는, 이러면서 다시 또 다시 재분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유엔을 창설할 때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단 말이죠. 가장 땅덩이도 크고, 그 중국이 일본을 제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긴 했지만, 아시아에선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는 나라가 볼 때는 일본은 조그만 나라예요. 큰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접받았던 나라가 이제 대만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화민국이었는데, 가장 먼저 유엔에서 수출되는 그런 어떤 수모를 겪는 것도 또 대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아이러니죠. 예. 그런 아이러니가 사실 이제 지금 대만이 겪었던 역사예요. 좀 어떻게 보면 참 울분이 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 4월 17일 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일전쟁에 지고 중국이 대만을 그냥 일본에게 영구할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이용장 있지 않습니까? 이용장. 예. 이용장이 이제 그때 서태후한테 이제 우리가 전쟁에 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문책을 당할까봐 그냥 전쟁에는 졌는데 대만 정도 주고 말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끝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중국한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본한테 영구히 줘버렸다. 뭐 황무지다 거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뭐 1684년에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강희제 있잖아요. 강희제. 뭐 이름만 알고 계십시오. 강희제라는 황제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만이 복속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 넘어간부터 50년을 식민지로 있었던 게 대만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일본하고 잘 지냈어요. 예, 일본이 대만한테 잘해준 거죠. 식민지였지만 상당히 잘해줬고 뭐 탄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해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공취리에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반일 감정이 상당히 있었던 거고, 또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만은 이상하게 식민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상당히 잘 지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떤 친일적인 나라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945년 10월 25일 날 독립을 했죠. 예,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945년 독립을 해도 중국 내부에 있어서 공산당하고, 지금 공산당 중공이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끝나는 건 49년도예요. 둘이 이제 중국이 49년도에 이제 장제스가 본토에서 전쟁에 지고 대만 상으로 넘어온 게 4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2년 4월 28일 날 타이페이에서 이제 평화조약을 일본하고 맺으면서 대만하고 중화민국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든 권한을 일본한테 가져온 것이 이제 1952년 4월 28일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대만은 상당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다 분단이 돼 있고, 중국 하나는 뭐 크긴 작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만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뭐 완전히 다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대만이 상당히 홀대를 받았었고, 우리나라는 뭐 나라도 비슷한 크기에 갈려져 있지만 뭐 국력의 차이를 모르구나, 거의 뭐 100배, 20배 뭐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한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뭐 체제 이념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대만은 왜 각광을 못 받았냐면, 뭔가 체제도 야 경제 이런 데서 우리가 막 선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대만이 중국보다 나은 게 없다는 느낌이 조금 드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건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대만이 확실하게 뜨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뜨고 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적성국으로 보려고 하고 직전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북한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누르면 죽는 나라고, 중국은 지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차원이 틀린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 지금 대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반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잡아 조지기 위해서, 뭐 잡아 족친다는 개념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꽉 눌러버리기 위해서는 이 대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대만 나라 자체도 그렇지만 기업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좀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만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공돌이 생각하셔서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